안녕하세요. 어릴 적 판자촌에 살던 꼬마에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타이밍 좋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그 뒤로 일이 술술 풀려 지금은 정말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었죠. 사실 주변 사람들 중 원래부터 부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주변에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 때문이랍니다. 전 남편은 저와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죠.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과 아르바이트 없이는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 제 친정 상황에도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통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야근도 꼬박꼬박 하던 사람이 요즘은 통 야근도 안 하고 일찍 들어오니까. 나야 너무 좋은데, 당신 매일 바쁘게 지냈잖아. 왜? 무슨 일 있어서 그래?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돼. 무슨 일 있는 거면 언제든지 꼭 말해줘. 그냥 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실은 나 회사 그만뒀어. 솔직히 그만두고 나서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당신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회사 그만둔 지는 벌써 6개월이야.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언제 다시 취업할지 모르고 그래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냈어. 당신한테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속이기 힘들어서 안 되겠어. 뭐? 회사 그만둔 지 6개월이라니? 그럼 월급은 어떻게 받은 건데? 아니, 왜 지금까지 그걸 속여왔던 거야?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월급은 그럼 월급만큼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일찍 말을 해야지. 나한테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로 일 그만두게 된 건데? 그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했어. 사실 나 당신한테 하나 더 속인 거 있는데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월급이 다 충당되지 않아서 실은 대출을 좀 받았어. 미안해. 당신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것도 아버님이 대출 끌어다가 써서 그런 거잖아. 이거 말하면 당신 놀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어. 근데 금방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취업이 안 되더라고.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남편은 제 걱정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제대로 밝히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월급은 대출을 받아 저에게 보내왔었는데 더 이상 이자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저에게 털어놓았던 거였죠. 처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냉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전 남편의 빚을 제가 짊어지기로 결심을 했죠. 다행히 제가 하던 의류 사업이 잘 풀려서 금방 남편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때쯤 친정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손을 뻗은 곳은 더 있었어요. 바로 시댁이었답니다. 시모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시모의 빚까지 갚아주게 되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를 이렇게 받는구나. 처음에 선태가 일 그만뒀다고 했을 때 내가 잘 달래서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선태 얘기를 들어보니 당장 말해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오히려 너한테 부담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선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윤주야.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해결이 안 되더구나. 어머님,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어머님도 아들 직장 그만뒀으니 속상하셨을 텐데 저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갈이 하신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다 해결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도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제가 해결을 했을 건데 어머님께 부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더 죄송하네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지. 아들이 그렇게 사고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회사에서도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래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니 나도 너무나 속상하더구나. 네 일이라도 이렇게 잘 풀리니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니? 거기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들 잘렸다고 하던데 남편도 다시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죠. 그동안 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한테 말 못했을 때는 얼굴이 늘 어두웠거든요. 남편 얼굴이 많이 편해져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시모에 대한 고마움도 컸어요. 누구보다 절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그 뒤로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업은 점점 더 잘 풀렸고 남편의 전 회사 연봉만큼 월 수입을 벌 수 있었죠. 덩달아 친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 보답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보내주었고 배우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 보내주었죠.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땐 전 남편에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살림도 한번 시켜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은 남편은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선언하더라고요. 여보,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당신 너무 황당하게만 듣지 말아줘.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 재능이 없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줄 알았는데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집중도 더 안 되고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살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그런데 당신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말인데 그냥 내가 살림을 하는 건 어때? 당신이? 당신이 그래도 되겠어? 전에 한번 언뜻 말했을 때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당신 생각도 중요하지. 거기다가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해 주실까? 솔직히 나도 요즘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잘 풀리니까 슬슬 살림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안 나서 고민이긴 했어. 그렇지? 그런 거 같아서 말이야. 내가 공부하면서 돈도 쓰는데 거기다가 당신 일 늘어나서 자꾸 가사 도우미 불러서 살림하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찬성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보기에는 취업을 해도
전처럼 연봉 받을 거란 보장도 없고, 어차피 아이 나오면 누구 한 명은 아이를 돌봐야 하잖아.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좋을 것 같아.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한 남편의 말에 전 조금 놀랐어요. 처음 남편은 제 취업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여유가 있어 남편의 말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선 전 산후조리만 하고 바로 일터로 복귀를 했고 아이는 남편이 전적으로 보게 되었죠. 남편은 제법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시모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집안 살림을 하는 게 못마땅하셨는지 주말마다 오셔서는 은근슬쩍 눈치를 주시곤 했어요. 힘들지? 아무래도 엄마라는 자리가 그래.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요즘은 이렇게 밖에서 일도 해야 하고, 얼마나 힘드니? 내가 주말에는 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말인데 대청소나 할까? 이불 빨래하게 가지고 오렴. 이따가 바닥 좀 빡빡 닦자. 평일에 일하느라고 제대로 닦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아들한테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랑 나랑 둘이서 청소하자. 어머님, 평일에 애아빠가 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안 살림은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차라리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 있을 테니까 어머님 남편이랑 하실래요?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외식이나 할까요? 그래도 여자가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잘할 텐데 네가 신경을 좀 써야지. 애도 엄마가 보는 게 더 낫고 아무리 아들한테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요즘은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집안 살림하는 집도 있다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구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 요즘은 니일 내일 이런 게 없죠. 거기다가 남편은 살림하는 것도 편안해하고 좋아해요. 벌써 몇 년 동안 살림했는데 어머님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도 살림도 저보다 남편이 더 꼼꼼하게 잘해요. 저는 그 대신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드려도 그때만 고맙다 할 뿐, 시모는 여자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면서 매번 말씀을 하셨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까지도 시모는 저희의 생활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다고 전 전적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긴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같이 집안 살림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지 못할 때에는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기도 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은 듯 보였어요. 전 그게 남편이 살림에 적성이 맞아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전 급한 미팅을 취소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깁스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닿질 않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전화 온 남편에게 저는 처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냐.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내가 몇 번 전화했는 줄이나 알아? 유빈이 다쳤어. 병원에서 깁스하고 나왔고 지금 집이야. 당분간 조심해야 한대. 어떻게 아이 다쳤을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뭐하고 있었길래 전화 한 통을 안 해? 유빈이가 다쳤어? 얼마나 다쳤길래 깁스를 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미안해. 사실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내가 못 봤어. 충전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 당신 오늘 급한 미팅이 있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한테라도 한번 전화해보지 그랬어.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애 신경 안 쓴다고 하시는데 아이 다친 것까지 알았어 봐. 뭐라고 하시겠어? 그나저나 갑자기 친구는 왜? 거기다가 몇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될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는데 오늘 계속 집에 있을 거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이 끝나면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한다. 어디 가기 어렵다고 했던 거 당신이잖아. 근데 갑자기 친구는 왜 만났는데? 아니 그게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미안해. 잠깐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금방 집에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진짜로 별거 아니었어. 전 이 일로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화가 났어요. 평소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개인 업무를 부탁하면 아이 픽업을 해야 한다 하면서 집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뜬금없이 친구를 만나느라고 몇 시간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똑바로 그날 행적을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웬일인지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수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시모가 남편과의 냉전을 알았는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윤준호, 선태랑 싸웠니? 선태한테 연락하니까 너랑 사이 안 좋다고 이번 주말에는 같이 못 올 것 같다면서 연락 왔던데. 왜? 아직도 저번에 유빈이 다친 것 때문에 싸운 거 안 풀었어? 아이고, 유빈이 괜찮다잖니. 깁스하고 몇 주 있다가 푼다는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다퉈서야 되겠어? 네가 밖에서 일만 해서 그렇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그거 굉장히 서운한 일이야. 어머님,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남편이 그때 몇 시간 연락 안 된 거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잃으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밖에서 차 마시느라고 연락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 그런데도 제대로 해명도 안 하니까 그게 화나는 일이에요. 걔가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내가 말했잖니. 남자는 자고로 밖에서 일하고 사회생활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기껏 놓으니 걔가 숨 쉴 틈이라도 마련하고 싶었겠지. 너 지금처럼 그렇게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선택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니? 안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왜 남편 의지대로 살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저한테 먼저 전업주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 다 해줬는데도 1년도 준비 안 해보고 다 때려치우고 살림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했던 말인데 네가 살살 탈내가지고 그래도 쭉 취업 준비하게 했어야지. 네가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왔겠니? 걔가 오죽 자존심 상하면 그랬겠어. 그러지 말고 얼른 화해하렴. 주말에는 꼭 집에 오고, 알았니? 남편이 살림을 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체 남편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전업주부인데 왜 제 탓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퇴근 후에 들리겠다고 하고 사무실에 들러보니 그때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사모님,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켜주시지 않으셔가지고요. 그 매일 어머님 오시죠? 안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여기 관리 사무실로 택배 맡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택배 기사님한테 여기에 맡겨두라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택배는 분실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받지 않거든요. 어머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려 주세요. 저희 말은 아예 듣지 않으셔가지고. 네? 어머님이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안 오시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저희 친정엄마는 여기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계시고 직장도 다니고 계셔가지고 안 오실 거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까이 사시긴 하는데 오셨다는 연락 받은 적이 없어서요.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사모님 시어머니 맞으신데 호수도 갔고 사장님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사모님 출근하시고 매번 몇 시간 있다가 여기 오셨다가 사모님 퇴근하시기 전에 가시니까 마주치지 못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어쨌든 택배를 이제는 집 앞까지 저희 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힘들다고 꼭 좀 말씀드려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매일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했죠. 그동안 한 번도 시모나 남편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각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매일 오셔가지고 살림해주시고 계셨어. 어른들 생각이 좀 그렇잖아. 남자가 살림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가 처음부터 평일에 오셔서는 살림해 주셨어. 아이 어릴 땐 그냥 아이도 봐줄 겸 오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나 대신 살림해 주셔.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괜히 엄마가 와서 살림한다는 거 알면 좀 그럴까 봐.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건데? 내가 몰랐으면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 그럼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모든 살림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거고 애초부터 당신이 살림을 안 할 거였으면 취업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상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했어야지. 언제부터 어머님 오셨던 건데? 설마 당신 살림한다고 했을 때 그 처음부터 오셨던 건 아니지? 맞아. 처음부터 오셨었어. 처음에는 아이만 봐주셨고 살림은 도와주셨던 건데 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 대신 살림해 주신 거지.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아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오셔가지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한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게 왜 안 이상한데? 여기 당신이랑 나랑 생활하는 공간이야. 어머님이 오실 거였으면 당연히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껏 어머님이 살림을 하시니까 자꾸만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셨던 거구나. 그럼 어머님이 살림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냥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솔직히 나 살림하는 거 적성에도 안 맞고 꼼꼼하게도 못하겠어. 나도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고민하던 거 있었는데 사업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당신이 조금만 지원해주면
나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왕 이렇게 밝혀진 거 내가 사업하게 당신이 좀 도와주는 건 어때? 남편은 자신이 살림을 하지 않고 모두 시모가 대신했다는 게 밝혀지자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살림을 맡겨 한편으로 미안했던 전 배신감이 들었지만 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이 철저하게 절 속였을 정도로 치밀하게 숨겼던 그 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죠. 별말 없이 넘어가는 대신 다시는 시모를 불러 살림을 맡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후로 시모는 저희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끔 갈 때면 온갖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가족 모임을 하던 와중에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날도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나 보다.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남들 한 번 못 보는 걸 나는 평생 두고 봐야 하다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라고 하다니. 옛날 같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건데 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며느리,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요즘은 밥을 먹어도 통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선택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안 와. 어머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먼저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제가 살림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님 속상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 거꾸로 제가 살림하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 왔어도 저 불쌍해서 이렇게 우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여자가 너무 밖에서 기 펴고 다녀도 남자가 기를 못 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복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제가 기운 없이 기죽어 있지. 네가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아니? 그거 다 우리 아들 길을 가지고 가서 그래. 애초에 아내는 남편이 잘 클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도리인데 너는 거꾸로 너 잘나려고 우리 아들 보고 뒷바라지 시킨 거 아니니? 뭣도 없는 애 그나마 아들 뒷바라지 잘하겠거니 싶어서 받아줬더니만. 시모의 말에 전 너무 황당하고 황당했어요. 거기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욱 어이가 없었죠. 전 그날 후로 남편에게 사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사회생활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그냥 전업주부로 평생 살겠다고 했지만 냉정한 제 말에 지인들이랑 모여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법 잘 끓이는 듯 했어요.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맘때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의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전업주부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인가 시모는 절 무척이나 무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거 봐라. 콧대는 없던 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나마 다행이지. 적자 안 나고 사업 팔아먹어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기 빨아먹었던 게 사실이지? 너 망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는 거 보이니?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됐던 거 네 덕 아니고 우리 아들 덕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하렴. 우리가 몇 년을 너한테 배려해 줬잖니. 이제는 네 차례야. 알지? 요즘은 왜 용돈도 안 주고? 아,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섭섭하죠. 저 사업하면서 잘 풀리니까 그동안 어머님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제 일 안 하니까 용돈 받으시려거든 남편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남편 저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생활비가 뭐가 필요 있어?
어차피 아들 카드로 장 보고 있을 텐데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돈 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밖에서 사업하는 애가 사업하면서 쓸 돈이 더 많지. 너는 얼마나 편하니? 애도 다 컸겠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얼마 없을 텐데. 애 키우면서 힘들 땐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하면서 다 키워놓고 살림도 다 해놓았지. 너는 그냥 대충 살림하면 되잖니. 무슨 남편이 애를 다 키워놔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살림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아이 키울 때는 가사도우미도 계속 불렀었고 어머님도 있어서 남편 손 하나 까뜩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살림에 대충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남편한테도 힘들었다고 하셨으면서 전 혼자서 살림하는데 왜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봐라, 이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거.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네가 기가 이렇게 세니까 우리 아들이 기 제대로 펴고 살고나 있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든 제 길을 꺾어보려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전 항상 대응을 했지만 시모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그 후로 이 모자와 연을 끊게 된 계기가 발생했어요. 일이 잘 풀려 98억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고 남편과 준공식 날 동네 잔치를 열게 되었죠.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던 찰나에 저에게 찾아온 건 행복한 미래가 아닌 시모의 이혼장이었어요. 시모는 아주 환한 얼굴로 이혼장을 가지고 오더니 제 뺨을 이혼장으로 치셨어요.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네 콧대 한번 납작하게 해주려고 이때만을 고대하고 있었어. 판자촌에서 거지같이 자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아들한테 잘하겠거니 했었거늘. 이날 이때까지 무시하고 갈시하던 게 바로 너잖니? 이제 너 내 며느리 아니야. 너는 달동네 판자촌이 딱이야. 찍거라. 애초에 네 배경이 그렇잖니.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 뺨 치신 거예요? 왜 이러시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꾹 참았던 건 제 아이 할머니시고 제 아이 남편이니까 참았던 거지 결코 두 분이 저보다 나아서 잘나서 참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 네 콧대 그렇게 높아서 이 지경 된 거야. 그렇게 남편 시어머니 무시하더니만 이제 어떠니? 남편이 98억 빌딩 갖게 되니까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니? 왜? 이것도 네 거 같아? 절대로 우리 아들이 너한테는 안 주지. 네가 여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이거 어차피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 너한테는 털끝 하나도 나눠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거라. 남편놈아, 이 빌딩 내 명의인 거 말 안 했니? 참나, 그 잘난 아들 하는 사업 죄다 말아먹은 것도 모르시나 보네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네, 이혼 도장 찍겠습니다. 근데 저 달동네 판자촌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랑 남편이 딱인데 이사 준비 하셔야 되겠어요. 전 바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자 시모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난리였죠. 그렇지만 전 이 두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사실은 남편이 지인들과 운영하던 회사는 3년도 못 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고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된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수습하려다가 더 큰 빚을 만들고 왔죠.
엉엉 울며 자기를 살려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전 그걸 인수하고 정리를 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제 회사를 팔았다고 했지만 대표 자리만 넘겼을 뿐 지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회사가 더 커지면서 정말 타 회사에 넘겨줬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전 빌딩을 구입했어요.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였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자 시모와 남편은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제 재산을 분할하겠노라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절반 이상 자신의 몫이라 주장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남편이 날려먹었던 돈들과 사업하면서 대신 채무를 갚아줬던 정황 등 모든 걸 증거로 제출했어요. 결혼 기간은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가사 의무도 다하지 않았을 뿐더러 과다 채무를 만들었던 내역도 존재했기에 남편의 주장대로 절반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제 뺨을 쳤던 것,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난 후로 시모가 절 무시했던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되면서 전 위자료를 받고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조금이나마 나눴던 재산도 남편은 이미 위자료로 저에게 지급하고 남아있을 게 없더라고요. 그제야 두 모자는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윤주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살림을 하고 생활하는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야. 알지? 사실 니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 편을 들기는 했지만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여자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니? 이제 그만 화 풀고 화해하렴. 니들 사이에 애도 있는데 애는 안 불쌍하니? 그러니까요. 저희 애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안 되겠어요. 저 그동안 남편 사고 친 거 뒷수습하느라고 바빴던 거 누구보다 잘 아셨을 텐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셨나 봐요. 끝까지 아들 편 드시는 거 보면 저 절대로 재결합할 생각 없고요. 그렇게 미안하고들랑 아이 양육비나 빼놓지 않고 제때 주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직 취업도 안 한 애가 어떻게 양육비를 주니? 넌 빌딩이라도 있지? 우리 애는 가진 것도 없어.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양육비까지 받아야 되겠니? 넌 가진 것도 많잖니? 굳이 우리 애한테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걸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우리 앤 안 불쌍하세요? 애한테는 할 도리는 해야죠. 그렇게 애 불쌍하니 어쩌니 하던 분은 어디 가시고 취업을 하건 말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몇백만 원,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도 안 되는 몇십만 원 양육비로 받는데 그것조차 못 준다면 어머님이 아들 창피해 하셔야죠. 그쪽 아드님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걸로 창피해 하셔야죠. 그렇게 불쌍한 아들 기죽이지 마시고 기 살려서 일하라고 하세요. 누구보다 재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재산 때문에 악연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펐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동안 그나마 제가 생활비처럼 용돈을 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던 시모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해요. 전 제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 이해하고 위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도 종종 제 배경을 얘기하면 그만큼 선입견을 갖고 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은 과거 얘기를 잘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제 과거도 현재도 모두 이해하고 절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듣고 보니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헤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때 분노도 많이 사그라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여기에 털어놓고 이젠 모든 걸 털어버리려고요. 사실 전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나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아빠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연애를 했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댁 식구들은 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좋은 말만 하셨어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저희 아이 정말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부족해 보이실지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 해주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친가도 가족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네요. 아유,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식구들만 많지 다들 일하느라 다 모이는 일은 적고 거기다가 이제는 다 같이 일을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다 같이 차리고 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와도 혼자서 일 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안사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거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잘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사실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을 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둘이서 모은 걸로 작게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앞에서는 그러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딸아이 하나라.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저 딸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럼요. 저희야 식구들이 많지만 사돈께서는 따님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아들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저희도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딸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시집살이 이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도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며느리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화기애애한 상견례 이후 빠르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제 결혼 선물로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극구 거절을 했지만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라며 끝까지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신혼집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마련을 하고 가구 가전은 남편과 둘이 모은 돈으로 모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맡기게 되었는데 결혼하고서도 몇 개월 걸리는 일이었고 6개월 동안은 작은 원룸에서 단기로 지내게 되었어요.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입주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죠. 뭐야?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끝인 거니? 적어도 난 좀 고급 아파트처럼 해놓을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야? 방은 3개밖에 없어?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좀 큰 평수로 해주시지. 사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해주실 것처럼 하시더니만 평수도 작고 리모델링도 대충 해주셨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 사는 게 나았겠다. 괜히 밖에서 돈 썼네. 어머,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래도 생각보다 넓긴 넓네. 나중에 오빠한테 방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언니, 괜찮죠? 저 여기 근처에 직장 다니잖아요. 저 시집 가기 전에 여기서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방은 여기로 하면 될 것 같네. 방이 좀 좁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은 돈도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서 너무 작은 평수로 주신 거 아니야? 리모델링은 남편이 맡겨서 한 거예요. 아빠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거 다 남편 취향이니까. 어머, 그러니? 어쩐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곤 하더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잖니? 우리 아들이 좀 센스가 있어. 솔직히 집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유행한 되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역시 우리 아들 이런 건 잘하긴 해. 그렇지?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면서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훈수 두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중간에서 남편이 잘라내긴 했지만 이게 전초전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더라고요. 재취업을 고민하던 와중에 친정아빠가 본인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에 그 얘기를 꺼내니 다들 김칫국부터 들이키더라고요. 어머, 그럼 사돈이 너한테 회사 넘겨주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니? 아니 왜? 그 부자들은 애초에 회사 넘겨주기 전에 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잖아. 솔직히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딸이 경영권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사이한테 넘겨주겠지. 어머, 진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우리 사돈은 땡 잡았지 뭐. 딸 자식밖에 없어서 그대로 회사 넘겨야 할 판이었는데 사이가 생겼으니. 와, 오빠 그럼 사장 되는 거야? 오빠 사장 되면 나한테 자리 하나 주면 안 돼?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싶은데. 오빠가 사장 되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완전 대박이다. 아직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이 와서 일해보라고 해서 가는 거야. 나도 처음 배우는 분야라서 잘 모르고 가서 일해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인어른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도 정식으로 정규직 절차 밟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안 그래, 여보? 장인어른, 당신한테는 뭐라고 안 하셨어? 이번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당신 안 치신 거지 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당신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고 아빠도 그냥 한번 일해보라 가볍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빠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후계자야. 앞으로 3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빠는 사이가 신경 쓰이셔서 자리 하나를 굳이 마련하셔서 꽂아주신 거지만 전 걱정이 앞섰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김칫국을 들이켜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실제로 남편에게 덜컥 큰 자리를 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아빠는 남편을 그냥 사원 자리에 넣어주셨고 그 외의 일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힘으로 승진도 하고 일도 해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일을 지지리도 못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10년 넘게 다녔던 직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아빠한테 일 너무 못한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언제 남편이 승진하는지만 고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돈은 요새 별말을 안 하니? 아니,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원에서 동 바뀌었다는 연락이 없어? 사돈이 좀 바쁘시니? 아무리 바쁘셔도 사이 좀 챙겨달라고 네가 슬쩍 말해봐. 아니다. 6개월 만에 승진하면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건가? 한 1년 지나면 그럼 승진시켜 주신다니? 한 번에 자리 올려도 우리 아들은 잘할 텐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직원들 불만이 엄청 많대요. 아빠도 요즘 난감하시다고 실수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일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해서 지적도 자꾸 받고 있고 그냥 직원이었으면 진작에 권고사직 했을 상황도 여러 번이었는데 그래도 아빠 사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못해? 걔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일 잘하는 앤데 머리도 똑똑하고 똑똑해서 명문대까지 간 애가 무슨 일을 못하니? 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지. 네가 아빠한테 잘 좀 말해봐. 다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오늘가는 그런 시선들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잘 얘기해봐. 아니요. 진짜로 남편 일을 너무너무 못해서 문제래요. 저도 아빠 말 듣고 좀 놀라서 친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던데요. 남편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회사에서 자꾸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늘 탱자탱자 놀기 바쁜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아빠가 알아서 자신을 승진시켜 줄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남편 스스로 일을 그만둔 거였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니? 너 아빠한테 가서 제대로 말한 거 맞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길래 거기 사람들이 우리 애 괴롭혀서 일을 그만두게 해? 그만둘 거면 괴롭힌 그 직원들 그만두게 해야지. 너 네 남편 안쓰럽지 않니? 사장이 네 아빠인데 가서 네가 따져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장인어른 회사를 그만두겠어. 어머님,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사람들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다들 10년 넘게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고요. 내내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실수만 하고 큰 거래도 남편 때문에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미 거래처 끊긴 것도 있고요. 회사에 자꾸 손해만 끼치는데 당연히 다른 직원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네가 어떻게 아니? 너는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잘못 없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미 똘똘 뭉쳐서 자기 괴롭혔다고 하더라. 너 이거 네 아빠한테 사실대로 잘 말한 거 맞아? 어머님 아들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으세요. 다른 직원들 전부 다 참고 있었다잖아요.
아빠도 사이를 내쫓고 싶으셨겠어요? 이번 일로 아빠도 남편이랑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도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잡으셨던 거고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시몬은 무조건 저희 아빠의 잘못이라며 말을 하셨죠. 남편은 그 뒤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6개월도 못 가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꾸 회사에서 잘리자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그때쯤 아빠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몇 달째 떨어지지 않는 몸살기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여기저기 퍼져 있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댁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자 다들 아빠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사업장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떻게 하신다니? 아프시면 더 이상 회사 운영하기 어려우신 거 아니니? 당장 수술해서 떼어내거나 그러기도 어렵다면서. 그럼 슬슬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 뭐 다른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다시 넣어서 일 배우게 하는 건 어떠니? 아버지 정신 놓으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 어때? 그래요, 언니. 오빠가 전에는 뭐 처음 배우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못 배웠던 모양인데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 줬으면 잘했을걸요? 언니도 이참에 사돈 어르신한테 한번 말해봐요. 이번에는 그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대로 회사 넘기고 정리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고 회사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원으로 일할 때도 적응 못했던 남편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적응할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 건강은 안 궁금하신가 봐요. 아니 뭐 궁금하지 않다기보다는 그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몇십 년을 운영했던 회사인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니? 난 너희 아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아빠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기 어렵게 되자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을 그만둔 걸 아시고선 시몬은 난리가 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 네 남편도 제대로 자리 못 잡은 상태에서 애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네가 일을 안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생활비는 우리 아들만 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무리 아빠가 아프거니와 멀쩡히 다니던 일을 그만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하다가 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 생활비 그대로 내고 있어요. 저한테 생활비 말하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지금 몇 달째 생활비도 안 내고 저만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일 그만둔 걸로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편 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별말 안 하셨으면서 전 생활비도 내고 있는데 왜 일 그만둔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차피 너 나중에 일 그만둘 거잖니. 애 낳고 그러면 그만두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평생 돈 벌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몇 달 일 안 한 거 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당연히 여자는 나중에 돈 안 버니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너랑 아들이랑 같아. 그리고 아버지 간병을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돈 많은 분 간병인 고용하면 될걸.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생활비 걱정에 전화하신 거라면 잘못 전화하신 것 같네요.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좀 말해주세요. 왜 생활비 안 내냐고. 멀쩡히 회사도 다니는 것 같은데 생활비 왜 안 내냐고 어머님이 좀 물어봐 주세요.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빠가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너희 아빠 회사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다니? 아니 그걸 왜 넘겨? 우리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것 좀 주는 게 아깝다니? 너희 아빠 참 웃긴다. 너 시집 보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사위는 안 보이신다니? 당연히 사위한테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직 아시는 분 몇 명 없는데. 어머님, 일을 잘해야 그것도 넘겨주는 거죠.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애초에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우리 아들이 관련된 일인데 너 참 말 섭섭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런 거 서로 걱정해주고 고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막말로 네 아빠한테도 서운하다. 하다못해 우리한테라도 의논을 하면 모를까. 매번 사돈이라고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시더니만 이럴 때는 우리만 쏙 빼놓고 상의도 안 하잖니. 네? 그걸 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이건 아빠 회사 일이고 저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회사에 있는 직원들 생계가 달린 일인데 더 신중히 결정해도 모자란 일이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회사 받을 능력이 안 되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회사 처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절 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아빠 병간호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제가 참석을 하길 바라셨죠. 모두 참석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참석을 할 때면 제가 못 간 이유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어요. 너 저번에는 오라고 했더니 왜 안 왔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너 요즘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 거니? 혹시 너도 암 그런 거 아니지? 요새 보니까 너무 자주 아픈 것 같더라.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한 애가 들어와도 모자를 판국해. 저 이번만 아파서 못 왔던 거고 저번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주 아픈 것도 아닌데 자주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아파요. 저는 남편 왜 이렇게 아픈지 어머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만 하면 몸살 났다, 감기 걸렸다 난리거든요. 어떻게 저보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니. 장인어른이 암이고 와이프는 까칠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니? 그나저나 암은 유전이 크다고 하던데 너도 계속 검진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너네 아빠는 몸도 원래 안 좋으신데 얼른 딸 시집 보내고 치우려고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남편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남편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만 암에 걸리셨는데 남편 집안은 벌써 3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뭔 말을 못하네 정말. 네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
너 아빠 신경 쓴다고 남편 신경이나 제대로 쓰고 있긴 한 거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시댁 식구들의 돈 없는 참견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보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이 더 미웠어요. 남편은 일도 자꾸 그만뒀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제대로 붙어있는 날도 없었죠.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도 또 그만뒀다며. 생활비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밖에만 돌아다니고 어제는 뭐 하느라 새벽에 들어온 건데? 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하느라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가고 당신 도대체 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아휴,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쉬어.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듣는지 알아? 장인어른은 암 걸렸지. 당신은 장인어른 간병하느라 예민하지. 내가 눈치 안 보이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장인어른 회사 정리하면서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물려봐준 적도 없으시고 엄마 말도 맞아. 암도 유전이라는데 나는 당신 건강도 걱정해야 하잖아. 뭔 개소리야. 유전이 걱정이면 나보다 당신 건강을 더 걱정해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냐? 당신 뭐하고 다니느라 바쁜 건데? 내가 뭘 안 챙겨줬다고 그래. 아빠 간병하면서도 집안일 내가 다 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당신이 집에 안 붙어 있잖아. 나도 바빠. 꼭 일을 해야 바쁜 거야?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어차피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내가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녀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남편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런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아빠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고 결국 아빠는 1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 장례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 한편을 전세 내듯이 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슬픈 저와는 다르게 장례식 내내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오시는 조문객분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오히려 물어볼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을 안 챙긴다며 서운해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돈 장례를 치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주변에도 벌써부터 사돈 보낸 애들은 없는데 너 참 나한테 좋은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나저나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하니? 너 우리 이렇게 잘 안 챙기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제는 너는 친정도 없고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음식이 좀 질린데 뭐 시켜 먹을 건 없니?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댁에 가셨다가 나중에 오세요. 아니 그냥 제가 장례 마무리할 테니까 그냥 댁으로 가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너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신경 써서 여기 자리해 주는 건데 어떻게 집에 가란 소리가 나오니? 참 서운하네 정말. 우리가 불편해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우리 대접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사돈 장례를 이 나이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걸 왜 미안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셔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시키기만 하시고 거기다가 장례식장 직원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지적하시면서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여기 자리 이만큼이나 내내 쓰셔가지고 다른 조문객분들 식사할 자리도 없는데 비켜주시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이 더 너무하시네요. 결국 전 폭발해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질렀고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자리를 정리해 집으로 가더라고요. 비로소 조용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죠. 우리아빠 발인식이 끝나고 전 유골함을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제 곁을 떠나시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내내 웃으며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선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오열하고 있는 저에게 시모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장례식 이제 끝난 거니? 안 그래도 너 장례식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너 할 일 없는 거지? 어차피 이럴 때는 정신 못 차리게 몸 막 쓰고 그래야 하는 거야. 너 생각해서 우리 김장하는 날 오늘로 잡았으니까 얼른 일어나렴. 눈물 그만 흘리고 정신 차려. 오늘 우리 집 가서 김장 800포기 담그자. 다른 식구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네? 김장 800포기라뇨?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제 막 아빠 보내드렸는데 무슨 김장이에요? 저 못 가요. 장례식이 이제 막 끝났는데 바로 김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제 상황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 생각해서 오늘로 잡은 건데 너야말로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니? 그래도 너 고생할까봐 내가 배추 다 절여서 왔는데 고마워해야지. 배추 물으면 네가 배상해라. 퍼뜩 있나? 이제부터 넌 갈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서 장례식 다 치러준 것 같은데 그 보답도 해야지. 보답이요?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리죠. 그렇게 귀한 아들 제가 고생시켰으니 이제는 고생 안 시키도록 다시 돌려드릴게요. 잘 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해 하세요. 시모가 염치 없이 독서를 쏟아낸 순간 전 역대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고 소장에 적혀있는 사연은 남편의 도박과 시댁 식구들 부당 대우였죠. 시댁은 난리를 치며 소장이 말이 안 된다며 저에게 따졌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빠 보내더니만 정신까지 같이 보낸 거니? 도박은 무슨? 우리 아들처럼 청렴결백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 지금 일 안 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네가 네 아빠 있을 때나 당당하지. 이제 부모도 없는 고하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거야? 당당 못할 이유가 뭔데요? 당신 아들이 청렴결백한다고? 참나, 당신 아들 사회에서 아주 개판이야. 제대로 알고나 말해. 당신 아들이나 딸이나 남한테 어떻게든 빌붙어 먹으려고 발악하는 거 보이지도 않겠지. 당신조차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 당신 아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너 진짜 미쳤니? 이게 어디다 대고 당신 이래? 부모 없는 거 티내니? 내가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돈 좀 있다고 이쁘게 봐줬더니만 아빠나 자식이나 생각하고는 됐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려거든 재산이나 제대로 분할해. 우리 아들 네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거 알고 있지? 그 값은 두둑히 줘야지. 네, 그 값 제가 다 청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그쪽 아드님이 얼마나 크게 벌려놓았는지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도박에 빠져 정신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아빠 회사에서부터 수상했던 행적은 바로 인터넷 도박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터넷 도박을 했던 거였죠. 차곡차곡 전 증거를 모아 이혼을 청구했고, 당연히 그동안 생활비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놀이로 빚까지 만들었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시모가 그간 저에게 했던 말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출을 받다 못해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더라고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이미 끝난 일이라 잘라냈어요. 사실 아빠는 저에게 기업 지분을 모두 넘겨주셨고 전문 운영인을 앉혔어요. 말 그대로 기업 지분 자체는 그대로 저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댁에선 더욱 저에게 매달렸지만 전 냉정하게 그들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벌인 도박빚을 아직까지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지금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용직으로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제 인생을 위해서 더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구한 팔자를 가진 사람 없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의 재혼으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당시 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었기에 재혼한 아버지의 눈칫밥을 먹기가 힘들어 홀로 상경하여 이곳저곳 일을 하며 자리를 잡아갔답니다. 재혼한 아버지는 엄마에게 딸린 혹들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기셨고 저라도 입을 덜어야겠다 생각하여 일을 한답시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모습에 엄마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지만 어린 동생을 키워내야 했기에 눈물을 머금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꼭 내가 자리를 잡으면 동생도 엄마도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세월들이 지나고 전 그렇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울에 상경하여 친정엄마와 동생을 찾았던 그때 온 가족들은 이런저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전 고아가 되고 말았죠. 네 시동생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라. 그리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이니 밤에 먹을 새참도 좀 만들어. 네, 어머님. 도련님이 좋아하는 약식이나 좀 할까 봐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은 소시지랑 계란말이도 좀 하고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니? 밥만 축내는 것밖에 더 있어? 그나마 요리라도 좀 잘하니 내가 데리고 있는 거지. 이런저런 손님들 맞이할 때 네가 딱이잖아. 볼 거 더럽게 없지만 음식 솜씨 하나는 인정한다. 그래도 제가 만든 음식이라도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잘할 테니까 이제 마음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고아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면 된 거지. 뭘 마음을 열어라 말아야? 지금도 우리 아들 때문에 너 꼴 보는 건데. 어려서부터 동생을 챙기느라 제가 밥을 해먹이고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특출난 건 요리 솜씨였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가 돈 벌러 간 사이 전 늘 동생과 밥을 해먹고 그렇게 동생을 돌봤거든요. 저 살자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저를 식모 취급을 많이 하셨고 나이가 어린 시동생은 제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고향에 두고 온 동생 생각에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을 생각하며 더 잘해주었어요. 지금쯤 내 동생도 이만큼 컸겠다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언젠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네 엄마는 너를 두고 그렇게 연락을 딱 끊니?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네가 얼마나 못나게 굴었으면 온 가족이 너랑 소식을 딱 끊어? 내 아들이 쓰레기를 주워온 거 아닌가 싶어서 속상해 정말. 어머님, 쓰레기라뇨. 엄마한테도 분명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마냥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 전 다 이해해요.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제가 더 자리 잡아 놓아야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렇게 욕되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진짜 쓰레기 만나 결혼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머님 그 언행 하나하나가 오히려 아들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쓰레기라니. 진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네가 하찮다는 거다. 내 아들이지만 보는 눈이 더럽게 없다는 거고, 그리고 널 버린 네 엄마라도 뭐 감싼다는 거냐? 결혼식에 혼주석이 썰렁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에휴, 말을 말자. 말하면 속 터지지. 네 시동생 내일 모레 서울에 자취방 구하러 간다니까 애침이라도 잘 싸놔. 하나도 빠짐없이. 네가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뭐 이 집에 붙어 있을 줄이나 알아? 가족이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정말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에게 제 몸을 갈아가며 열심히 시중을 들었고, 시동생은 어느덧 커서 대학교를 졸업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답니다. 제가 손수 밥해 먹여 키운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참 남일 같지 않게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된다니. 동서 될 사람은 이제 오는 거죠? 어떤 여자인지 정말 궁금하네. 아서라, 너랑 비교도 안 될 군번이니까. 뭐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외모면 외모, 일이면 일. 아주 능력이 엄청나대. 그러니까 괜히 형님 노릇 한답시고 기강 잡지 말고 넌 하던 대로 이 집 부엌대기나 하면 될 거야. 알겠니? 너랑은 급이 틀리니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수님, 흘려 들으세요. 엄마가 원래 좀 가시가 있잖아요. 형수님도 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보다 형수님이 제 밥 해준 세월이 훨씬 길잖아요. 형수님이 꼭 마음에 드셔야 해요. 누가 보면 아주 친누나인 줄 알겠다. 제가 너라도 뒷바라지 했으니까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야. 뭘 알고나 얘기해? 엄마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시집살이세요? 제가 더 죄송해서 그래요. 그래도 시동생은 저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있어 보여서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동서가 왔고, 동서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세련된 현대 여성이었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 집 딸이길래 시어머니가 벌벌거리는지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좋아한다는 사람이니 전 웃으며 동서를 맞이했고,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동서는 첫눈에 저를 만났을 때 위아래로 저를 훑으며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이 차이가 엄청났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지내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흘려보냈지만 눈빛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우, 얘! 조심 좀 지나가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니? 너 같은 애가 막 뛰어다니다 찢어먹기라도 하면 물어줄 수나 있어? 이건 너 같은 애가 만지지도 못하는 블라우스야.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뛰어다녀?
좀 가만히 앉아 있어. 정신 사나우니까. 으이, 엄마, 무서워. 나 그냥 여기 지나갔는데 삼촌 여자친구가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여기 어른들이 계실 땐 뒤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엄마 되실 분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드려. 동서, 미안해. 애가 잘 몰라서 그랬나 봐. 내가 앞으로 주의시킬 테니까 마음 풀어. 애들이 원래 조심성이 좀 없고 그렇잖아. 이해하지? 이해요? 글쎄, 모르겠네요. 이런 데서 가정교육 티가 나는 건데 어떻게 키우셨길래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나요? 아유, 네가 이해해라. 얘가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지 딸도 똑같이 키우려고 해서 그래. 너 뭐해? 얼른 사과 안 하고. 동서, 말이 심하네. 지금 동서 옷 찢어진 거 아니잖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상심지를 켜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 본데 없이 자랐다뇨. 지금 저희 집 또 욕보이시는 건가요?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더 천박하고 경박스럽거든요. 어머, 어머님한테 대드는 꼴 좀 봐. 형님, 말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게 본데 없이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어디서? 너야말로 제대로 된 며느리다. 저것이 아주 나를 가르치려 들지? 네 딸 제대로 못 가르쳐서 나무라는 건데 나한테 대들어? 놔두세요. 형님 애가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쳐야죠. 솔직히 이 옷이 얼마짜린데 큰 소리를 치세요? 형님은 이 옷 죽었다 깨놔도 절대 못 물어주시니까 그냥 사과 한마디 하시면 돼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 내 명품 블라우스. 처음 본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싹퉁머리가 없었어요. 저를 무시해서 그런지 제 애까지 보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아무래도 그렇게 행동하기엔 제 시어머니가 한몫했습니다. 동서 앞에서 계속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얄미운 건 시어머니와 동서는 남편과 시동생이 없는 틈을 타서 그렇게 저를 약올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두 여자를 상대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답니다. 더군다나 제 편 하나 없는 시집에서 제 의사를 표현하기도 힘들었어요. 형님은 정식적으로 일 같은 건 안 해보시고 아르바이트 하다 아주버님한테 시집 온 거라면서요? 와, 되게 신박하다. 현대 여성이라면 일을 해야죠. 전 집이 그렇게 뒷받침해줘도 제가 알아서 취직하고 일하는 중이에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형님은 애나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서 남자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동서같이 커리어를 쌓는 것을 보람차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삶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있는 여자를 무슨 부엌대기처럼 취급하는 발언은 삼가줄래? 기분 정말 나쁘니까. 금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건가요? 뭐 알겠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듣기 싫다면 그만해야죠. 알겠으니까 진정하세요. 그리고 농담어조로 얘기한 건데 뭘 그리 발끈하시나요? 조크 날린 사람 민망하게. 이래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나이가 엄청 어린 동서였지만 늘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그럼에도 시동생과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법적으로도 저의 가족이 되었어요. 동서는 예단이라고 하면서 저에게도 선물을 해주었는데 그 선물을 보고는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분이 나빴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죠. 어머, 웃겨라. 아니 이걸 큰애 선물이라고 들고 온 거니? 아주 딱이다, 딱이야.
얘, 뭐하니? 고맙게 받지 않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가지고 온 거야? 그래, 고마워. 잘 쓸게. 내 생각해줘서 고맙네. 어쨌든 이걸 골랐을 때 날 떠올렸다고 한 거니까 고마워해야 되겠지. 고마워. 고마운 마음으로 쓸 거니까 거기다 둬. 어머님, 제가 형님 선물 정말 잘 골랐죠? 아니, 딱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인 거예요. 솔직히 집에 계신 분이니 옷이 필요하겠어요? 가방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밥순이이기도 하니 제일 필요한 도구이자 선물인 거죠. 형님, 고맙죠? 밥순이? 그럼 그렇지. 그런 의미로 사온 거지? 은근히 사람 깔보려고 이거 사온 거구나. 내가 동서속을 모를 줄 알아? 이제 시댁밥상은 네가 차려.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게 계속해서 나를 깔봐? 내가 그렇게 우습니? 나 네 남편 중학교 때부터 뒷바라지한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사람을 갈구려 들어?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가정교육 제대로 받고 와. 너나 받고 와.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를 잡으려 들어?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아니 밥순이를 밥순이라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리 발끈이야? 예, 네가 참아라. 못 배워서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주 무식하니 저러는 거야. 그러게요. 제가 참아야죠. 여기서 언성 높여봤자니까. 그리고 형님, 부모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교양머리 없게. 동서가 예단이라고 들고 온 제 선물은 조리도구 세트였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기에 마냥 화를 낼 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가 깔깔대는 통에 놀리는 건 줄 단번에 알아차렸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었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한 결혼이었기에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 때였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언제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의 대소사를 소홀했어요. 이런 걸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동서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형님, 여기 20만 원이요. 오늘 음식 많이 하셨다면서요? 전 어차피 이런 데 참석할 사람이 아니니까 돈으로 때울게요. 동서, 뭐 일하느라 바쁘니까 이런 건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적어도 고생하셨죠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고생이요? 서로 각자 할 일이 있는 건데 뭘 고생이에요? 전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형님은 집에 부엌대기시고. 뭐? 부엌대기? 동서, 말 다 했어? 막말로 서방님 중학교 때부터 키운 거나 다름없었어. 근데 지금 나한테 부엌대기라고 한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머님을 등에 업고 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알겠니? 이게 어디다 대고? 역시 꿈틀하시긴. 그냥 형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해 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오바 마세요. 뭘 그리 기분 나빠하시나요?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조롱하였어요. 정말 이가 갈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멀리해서 이제껏 시집살이를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제가 고생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제 마음을 알 길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삭히던 시기가 지속되었고 그 후로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답니다. 어느덧 저 역시 동서가 하는 말들이 익숙해져만 갈 때였고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회사 전무이사가 되었다며 파티를 한다고 전해 들었어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걸 고사하였지만 동서가 굳이 저를 불렀어요. 아유, 형님이 빠지면 되나요? 제 특집 파티인데
저희 회사에선 여성 최초 전무이사예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내가 가면 분위기만 깰 것 같은데. 동서도 뭐, 나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잖아. 그냥 마음으로 축하만 할게. 꼭 오셔야 한다니깐요. 제 회사 사람들도 올 거고, 어머님도 올 건데, 형님이 빠지면 되겠어요? 그날 꼭 오셔야 해요. 그렇게 동서가 신신당부를 했고, 그래도 좋은 날이니 축하나 해주자 싶었어요. 남편은 하필 회사 출장으로 같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여 시어머니만 모시고 동서네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렇게 전무이사 된 동서 특진 파티 참석하니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뒤집개와 식용유를 쥐어준 것 아니겠어요? 전 이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원래 오기로 했던 아주머니가 못 오신대요. 자, 일단 5만 원 드릴 테니 저기 구석에서 전 좀 붙여요. 요리 실력 특출난 형님 덕 좀 봅시다. 전 승진했는데 이 정도 해줄 수 있죠? 재료는 제가 대충 알아서 봤으니까 저는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장난해? 나보고 전 부치라고 부른 거야? 어쩐지 전화로 와라 마라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어쩜 사람이 그러니? 아, 핑계는 나중에 댈게요. 급하게 손이 필요한 걸 어째요? 마침 형님이 요리 실력은 좋잖아요. 얼른 서두르세요. 예, 도와줘라. 널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줌마가 못 왔다잖니. 그거 하나 못해줘? 애가 어쩜 그리 쌀쌀 맞아? 애가 회사에서 전무이사가 됐다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는 형님이 왜 있는 거니? 당장 부엌에 가서 얼른 음식이나 해. 어머님과 동서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부엌 구석에서 전을 부치게 되었고 늘 시댁에서 하던 일이라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요리를 할 때 동서의 회사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축하 파티는 시작됐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홀린 듯이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내가 만든 모듬전이 손님상 나간 순간 5분 뒤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세상이 참 신기하더군요. 아니, 이 음식은? 이건 우리 누나가 만든 전매특허 전인데 이걸 똑같이 만들다니. 혹시 만드신 분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이 전혀 보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뭐하러 봐요. 전이야 뭐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꼭 봐야겠어요. 혹시 이걸 만든 분이 여자인가요? 지금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게 동서의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제가 전을 부치고 있는 곳까지 손수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 어렸을 적 헤어진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눈썹하며 인매. 어려서 제가 둥가둥가 업어 키운 남동생이 맞았죠. 남동생도 단번에 절 알아보듯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저희는 그렇게 재회를 했고 이 모습의 동서는 어리나간 표정이었죠. 누나, 단번에 알아보겠네. 그렇게 누나를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볼 줄이야. 이 전을 보고 바로 알았어. 누나가 특별한 날에만 부쳐주던 전이잖아. 고추로 모양까지 내서. 이건 누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널 여기서 보다니 정말 꿈만 같다. 미안해. 나 살자고 서울에 올라와서 새아버지한테 눈칫밥 많이 먹었지? 용기가 안 나서 차마 갈 수 없었어. 그리고 널 보러 갔을 땐 이미 이사 오고
연락처도 없던 뒤더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알다시피 사는 꼴이 이런지라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어. 넌 회사에도 들어가고 내 동생 맞나 싶어. 코찔찔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회사원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데? 엄마는 잘 계시니? 이러지 말고 우리 약속 잡고 만나서 얘기하자. 누나, 나 회사 대표야. 마침 내 직원이 전무이사 된 자리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해서 들렀던 거고. 누난 일하는 거야? 뭐? 우리 동서가 너네 회사 직원이라고? 아, 참 세상 이렇게 좁다니. 네가 데리고 있는 전무이사 내 동서야. 그것도 형님 알기를 개똥으로 알면서 개차반 취급하는. 내가 여기 이러고 전부치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 참, 세상 진짜 좁다. 제 말에 남동생은 표정이 일그러졌고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곤 젠 남동생 앞에서 얼굴이 두 얼굴로 변하며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상냥한 얼굴을 하였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답니다. 어머 형님, 개차반이라뇨. 저희 대표님 알면 좀 놀라시겠어요. 대표님, 이게 어찌된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누님분을 찾으신 것 같으니까 축하드리고요. 따로 나가서 저랑 먼저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축하 파티랍시고 불러다가 뒤집개랑 식용유 주면서 전이나 부치라는 너랑 무슨 얘기를 하니? 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내 동생을 만났어. 네가 그렇게 능력 있고 신뢰하는 네 직원 때문에 난 마음이 병들기 직전이야. 뭐? 안 그래도 일손도 없이 누나 혼자 이 많은 전을 하나 싶어서 놀랬는데. 임전무, 당신 인성이 원래 이랬나? 우리 기업같이 알잖아. 인성 겸손. 근데 어떻게 사생활에 이럴 수가 있어? 당신보다 못나 보이면 다 막대했다는 건가? 대표님, 오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것도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형님인데. 형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내 입을 열면 한도 끝도 없이 장난 아닐 텐데. 괜찮겠니? 됐고, 내 동생아. 오랜만에 만났지만 부탁 좀 하자. 누나를 위한다면 네 전무인지 뭔지 아는 인간 좀 잘라줄래? 기구만장하며 사람 알길 우습게 하는 그런 여자 꼴도 보기 싫거든. 동생은 많은 생각에 잠겨 보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그날 그렇게 재회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갔고 동생과도 나중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동생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제야 저에게 죄송하다는 첫마디를 했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용서를 해주라며 다그쳤고 이런 용서조차도 압박이라는 게 화가 났어요. 형님, 말 좀 잘해주세요. 우리 대표님이 형님 동생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지만 일단 저도 사람 볼 줄 몰랐던 눈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제가 여기 회사 여성 최초 임원인데 앞으로 더 올라가야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일에 목숨 걸었는지. 저 아이까지 포기해가면서 일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세요. 아유, 그래.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사니? 얘 그만 피말리게 하고 뭔 말을 해봐. 그리고 사돈 총각이라면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냐? 그래도 너희 집 아예 볼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의외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꼬락서니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동서도 진짜 우습네요. 그럼 저도 어디 한번 우스운 짓 좀 해보죠.
배경을 등에 업고 어디 터스 한번 부려보려고요. 동서랑 어머님도 제 배경 무시하면서 사람 아래로 깔아 뭉개었으니 저 역시 그래도 되겠죠. 이제 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지켜보세요. 두 사람이랑 똑같이 할 테니까. 그리고 동생과 만나는 날,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동생 또한 분노로 가득 찼답니다. 본인을 키워주다시피 한 누나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에 분노를 쏟아냈고, 빨리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남은 선산이 개발되어 그 돈으로 지금 회사를 차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돈의 지분은 저에게도 있다면서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새아버진 몇 해 전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못 남기고 이사를 간 것은 새아버지가 일부러 이상한 연락처를 흘렸던 것이었고, 그렇게 영영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던 시기였거든요. 엄마는 몸이 많이 노쇠해져 요양원에 계셨지만 제가 찾아가자 절 똑바로 알아보며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불효자인 저 역시 눈물을 많이 쏟아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볼 거라고도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곧바로 지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건 바로 동서를 향해서 휘두르는 해임건이었어요. 동서는 여성 최초 임원 자리에서 결국 해임이 되었고, 동생은 동서를 부서 이동시켜버렸어요. 동서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저런 여자 하나의 말로 돌아가는 게 말이 돼요? 사생활은 사생활이지. 왜 나를 자천시키냐고.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사생활이라고? 그러게 회사 사람들 평판도 장난 아니던데. 여성 임원 타이틀 시켜줬더니만 우리 누나한테 했던 것도 모자라 회사 사람들한테 횡포도 장난 아니었다며? 다 들었어요. 인트라넷 들어가서 당신이 했던 짓거리들 좀 보라고. 사실 동생은 제 말만 듣고 동서를 자천시킨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타이밍 좋게 전무이사가 됐던 날, 회사 인트라넷에 동서의 갑질 횡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더 대박인 건 그곳에서 회사 직원과 외도 목격담도 올라왔답니다. 그로 인해 행실에 문제를 일으켜 자천이 되었던 거고, 이 사실을 동생은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외도 목격담에 충격을 받은 저는 이 사실을 시동생에게 얘기를 했고, 더 소름인 건 시동생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언제 터뜨릴까 생각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바람도 피고 회사에서 평판도 개차반? 우리가 단단히 속았지. 네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만 보고 대단한 애인 줄 착각했는데 그따위로 회사 다닌 거였냐? 내 아들 통수치고 네가 마음 편할 줄 알았어? 당장 이혼해. 역시 큰 며느리 최고다. 큰 며느리 최고라고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요. 제가 며느리인 적은 있던가요? 어머니 집에 식모 노비였죠.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어머니 둘째 며느리 꼴 이제 안 본다 하셨으니 제 꼴도 보지 마세요. 이제 안 참고 사렵니다. 동서한테도 질리지만 어머님한테 당하고 산 세월, 그 시절이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 다 꼴도 보기 싫어요. 모든 걸 다 탈피하려고요. 너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먹고 살았겠어? 이제 와서 부자 동생 얻으니 우릴 만만히 보는구나. 네 동생이 그렇게 부자라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어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리 다르니? 네, 부자 동생 생겨서 이래요. 저도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으니 참고 안 살려고요. 됐죠?
이게 동서랑 어머님 같은 인간들의 족속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제 엄마, 그리고 제 남동생, 또 제 딸까지 챙기며 살 거라고요. 전 그렇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그저 그랬지만 그동안 당한 세월에 남편이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안 해줬다는 게 사무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나를 위하는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제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자 어머님네 아들들은 동시에 이혼을 하게 생기게 되었고 남편은 그제야 모든 잘못을 저에게 고백했답니다. 이제야 말이죠. 미안하다. 네 편이 안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이해 좀 해줘. 내 마음 몰라? 당신의 따뜻한 위로만 있었어도 더 버틸 수 있었을지도. 근데 이젠 필요 없어. 내 행복 내가 찾을래. 그래도 좋았던 세월도 많았으니 당신 원망은 하지 않을게. 이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자. 애도 컸으니 문제될 거 없겠지. 내가 아직도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가.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래? 남편은 끝끝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접수했고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그래도 산 세월이 있기에 법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제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야말로 이혼 소송이 들어갔고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외도를 했다는 게 밝혀졌고 회사에서도 망신살이 뻗쳐 결국 본인 의지로 사표를 내야 했답니다. 그리고 막대한 위조료를 함께 주며 시동생도 이혼이 마무리되었어요. 아유, 아들 둘 있는 거 둘 다 이혼남이 되다니. 진짜 내가 미친다. 말년에 나 누가 봉양하니? 며느리라도 있어야지. 엄마는 그 걱정뿐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했는데 이래요? 다 엄마 때문이잖아. 됐어요. 말을 말지. 그네 잘 설득해봐. 걔가 마음이 여리잖니. 그리고 너 부자 처남 생겼는데 걔 놓칠 거야?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엄마 이런 행동 때문에 미안해서 애엄마 못 잡아요. 그 여자도 이제 훨훨 날개 피고 살아가야지. 그만 말해요, 진짜. 전 그렇게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집에 모셔왔어요.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동안 저지른 불효들을 다 갚고 싶었죠. 정말 남동생을 잘 둬서 그런지 저와 엄마가 살 집을 따로 마련해 주었고 남동생은 저에게 어린 시절 본인을 키워준 값을 갚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매월 막대한 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누나로서 참 염치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동생은 절대적으로 그 돈을 받게 했답니다. 엄마가 돈 벌러 나갔을 때 저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죠. 내가 엄마랑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누나랍시고 챙겨주다니. 아유, 내 팔자에 이런 복이라니. 누나가 나한테 희생한 거 내가 잘 알아. 새아버지 눈치에 나 고아원 갈까봐 누나가 떠난 것도 알고. 내가 그 은혜 어떻게 잊겠어. 이젠 누나한테 다 갚고 살고 싶어. 내가 성공한 것도 누나 덕이야. 아버지 선산도 누나 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충분히 받아도 돼. 이제 누나랑 누나 딸 내 조카 그리고 엄마까지 내가 행복하게 모실 테니까 부모만 내려주면 돼. 동생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를 살뜰히 챙겼어요. 덕분에 딸아이와 남은 인생 엄마를 위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남편과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혼은 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편이었고
저에게 미안한 것 투성이라며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선 정말 잘해주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절 한 번도 지켜준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믿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절 챙겨주니 고마웠어요. 첫 번째 연애를 남편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결혼을 했던지라 두 번째 연애만큼은 정말 행복하기 그지없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남편과 카페를 간 것도 처음, 그리고 영화를 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친구처럼 아이 옆에서 부모 역할을 하며 즐기고 살고 싶거든요. 각자 부모 서로 챙기며 사는 지금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니 죄책감 따윈 들지도 않고 말이죠. 꽃이 활짝 피는 계절. 남편과 이번 주말엔 엄마를 모시고 봄나들이 하러 가기로 했답니다. 힘들고 고생만 하던 제 인생 1막을 마치고 이제 행복한 2막을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즐거운 인생 되시라고 소망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